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 벌써 겨울방학 특집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직무타파 7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은행에 관련된 금융영업과 기술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겨울방학 특집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알아볼 것은 첫 번째는 금융영업입니다. 금융영업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은행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금융영업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해주시는 우리 김현빈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과 방법론적인 위주, 그 다음에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행원가의 그 인터뷰인데요. 합격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은권 브런치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좀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분을 좀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다.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은행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주요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은행은 누구에게나 채용이 다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저 또한 은행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은행의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서포터즈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내가 은행에 관련된 어떠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채용 같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꼭 3종 세트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은행업을 위해서 네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라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들어가기 힘들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단순히 자소서에 내가 많은 아르바이트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은행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연계를 했다. 당연하겠죠. 은행업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연관성을 뽑아내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 정말로 진상 고객이 너무 많아요. 왜? 술 취했으니까. 술이 취해서 참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시달려서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들이 호프집에서 일할 때 죄송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어떤 영업 현장에 있을 때 진상 고객을 많이 만났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 컨슈머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뽑아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블랙 컨슈머를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봤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전산병으로 근무를 했다. 전산병이니까 컴퓨터 많이 쓰겠죠. 숫자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는 작업을 1년 넘게 해서 누구보다 컴퓨터 숫자 자판을 빠르게 칠 수 있다고 면접관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아무튼 이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가 전산병으로 근무했는데 전산병으로 하면서 나는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니까 커머할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꾸며서 누구보다 나는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로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제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대해서 이분은 복지 수준과 급여 등을 봤을 때 업무 강도 고려했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와, 신입사원일 텐데 본인이 들어간 회사를 80점 주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입행 전에 걱정을 많이 했던 실적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신입이라서 오히려 조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동기도 그렇고, 제 선배도 그렇고, 제 후배도 그렇고 은행 들어간 친구들이 많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초월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면 와,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전화를 많이 받거나 부탁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실적 압박이 정말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장에 간이나 쓸개를 모두 넣고 출근한다 라고 하는 선배의 말을 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고 하는데 비단 금융영업, 은행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영업사원들 아니면 모든 직장인들은 간과 쓸개를 모두 다 놓고
출근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은행 입행에서 좋은 점을 한번 물어봤네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책을 통한 학습이라면 은행에 와서는 실제 재테크?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고 하는 저는 이런 쪽으로 관점을 좀 잡았다는 게 조금 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이를 실전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또 제가 고객님한테 권유했던 펀드가 수익이 난 경우에 만족해하는 고객을 볼 때 보람감도 느끼고 아 역시 나는 뭐가 있어? 나는 역시 필이 있어. 감각이 있어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자료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 이 점이 좀 좋다고 얘기하네요. 맡은 업무는 무엇인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입 직원의 필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은행 가면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납 업무가 되겠죠. 출납은 지점 내에서 적정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귀찮은 업무가 바로 이 출납 업무가 되겠죠. 돈이 넘쳐나면 본점으로 보내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또 본점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시제라고 하죠. 시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맞춰야만 일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D기 업무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도 늘 신기했어요. 야, CD기는 누가 돈을 넣는 것일까? 이 CD기에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렸을 때 그런 좀 약간 뭐라고 하죠?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런 신입 직원들이 한다고 하네요. CD기 안에 있는 돈이 맞는지 일일이 세어보는 업무와 카드가 걸리거나 기계 에러가 생길 때 뒤편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 도와주죠.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이런 신입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날 일이 많거나 업무가 쌓이는 바쁜 날에는 CD기 업무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계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슬퍼진다고 한대요. 자, 물론 이런 부수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은행이니까 예금. 그다음에 이제 많이 파는 것이 펀드니까 펀드 쪽, 그다음에 대출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 외환 쪽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연차가 지나면서 예금 쪽에서 단순 출납에서 보통 남자분들은 대출 관련 쪽으로 많이 가요. 네, 대출 관련 쪽. 그다음에 외환 쪽도 많이 갑니다. 자, 은행 업무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오바 같고요. 그렇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는 여상 나오신 분들이 많이 했죠. 하지만 개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은행이 좀 약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지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은행원의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들이 추후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하는 역량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가장 힘든 고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블랙 컨슈머가 정말 많아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이긴 한데 내가 니네 은행에 돈을 맡겼잖아. 그럼 내가 선심을 쓴 거거든. 근데 왜 예금이 안 돼? 왜 인출이 안 돼?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 해달라는 고객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는 고객을 볼 때면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집에다 두고 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종업원에게 부탁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비스하는 직원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은행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 역량적으로도 정량적으로도 되게 스페셜리스트한 직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도 그런 상담 진행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교육 과정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입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은행업 전망은 질문이 멋있네요. 신입이 생각하는 향후의 은행업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게요. 더 이상 은행 내점이 없이도 가능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건 현장에서 느끼기엔 여전히 지점에서만 가능한 업무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또 지점 방문을 선호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점이 축소됐기 때문에 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당장에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왜? 이거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고 장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 다른 강의에 있어서의 그렇죠. 산업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은행업이 어떤 식으로 지점이 없어지는 걸 대체할 수 있는지, 지점이 축소되고 있으면 그 지점 자체를 다른 걸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점 자체를 어찌됐건 은행 오프라인 플랫폼은 뭐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프라인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편의점이 전국 각지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전국 각지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는 이 오프라인 지점을 없애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반상회 장소나 아니면 어떤 뭐 아트 갤러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하는 나머지 어떤 구역에다가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점을 없애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돈만 주고받는 어떤 금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원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기획할 수 있고 그 내에서의 서비스들도 우리가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기존에 없던 은행의 경쟁 상대 출현은 은행 산업 전체에 대한 위기 요인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은행도 기존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 영역도 점점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떤 식으로 넓히고 있는데 라고 봤더니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 확대를 하고 있다. 뭐 자동차 금융, 예전에는 자동차 살려면 다 캐피탈이었잖아요. 그렇죠? 캐피탈은 요즘에는 다 은행 통해서, 그렇죠? 모바일 통해서 은행으로 바로 직접 대출해주는 자동차 금융. 서로 그래서 파일을 나눠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비대면 채널 영역 확대 등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파일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최고예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낮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각각의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 금융을 다른 회사, 농협과 우리 은행은 어떻게 다르게 팔고 있는데를 그런 것들만 비교 분석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그렇죠? 기존에 없던 은행의 경쟁 상대가 출현했다. 이건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하지만 무엇입니까? 사업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지를 꼭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뷰를 좀 볼게요. 경남은행의 김현주, 영업부 김현주 씨의 사례입니다. 자, 구체적인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창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입출금하고 있죠. 공과금 수납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 일들. 그다음에 예금 적금, 카드 보험 펀드, 고객 상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창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입행한 지 3개월이니까 신입 행원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겠죠. 자, 경남은행을 대표하는 영업점이 본점 영업부에 있기 때문에 본점이기 때문에 내점 고객이 많아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봤다. 하루 일과를 묻고 있네요. 아침 8시, 보통 8시 20분쯤 뭐 출근을 한다고 하고요. 물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물류 업무가 뭐냐면 전날 고객이 작성한 신규 및 재발급 서류를 스캔해서 물류센터에 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하면 한 9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은행문이 열리죠. 그다음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제 창구 업무, 본인의 창구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은 4시에 문을 닫고 나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일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자, 문을 닫고 나면 시제통을 열어서 돈을 세고 그날 시제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맞아야 전체 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시제 맞추는 일 외에 하루 종일 있었던 거래 서류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족하거나 놓친 점 등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국고 업무도 맡고 있다. 국고 업무가 뭔데요? 세금 여러분들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각종 들어온 각종 세금 관련 영수증을 처리한다. 또 업무 시간보다 더 바쁠 때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우와, 6시 반쯤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뒷시간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시제가 맞지 않아서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에 관련된 상황, 면접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입행한 첫 주에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온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신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충전해드렸는데 시제 마감 때 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책임자분이 나서 찾아주셨는데 제가 현금으로 5만 원 받아서 충전해줘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계좌에서 5만 원을 또 뺐다는 거죠. 5만 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 질문일 수 있어요.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제가 업무 착오로 고객님 돈을 추가적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만 원을 제가 다시 고객님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로 얘기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면 돼요. 다음 무엇입니까? 고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혹시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게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정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생뚱맞은 뭐 이런 창의적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땀이 나고 당황스러운 실수였고 보통은 시제가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겠죠. 시제가 남을 때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제가 남으면 고객에게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좀 대외적인 것 같고요. 시 남으면 정말 짜증나죠. 도대체 어디서 남은 건지. 그래서 이걸 본인이 이제 처리하기가 더 힘드니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보람된 순간은 언제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업무를 해드렸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밖에 못하겠죠. 정말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런 걸 해드렸을 때 감사하다는 인사. 통장 재발행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해드렸는데 정말 고맙다. 아가씨 덕분에 오늘 돈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마워하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을 한 건가? 생각이 들면서 보람도 느껴진다. 그래서 먼저 감사해 하시면 일 때문에 힘들다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의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 노하우는 무엇이냐? 또 이분이 딱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오시면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 젊은 고객이 오시면 인기 있는 드라마나 최신 유행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면 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굳이 한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고 그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은행 업무에 있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전 정말 왜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긴지 병원을 가도 대기 시간은 길고 은행을 가도 대기 시간은 길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짧은데 아무튼 은행에 있어서 아니면 병원에 있어서 고객들의 불만을 가장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이분들이 원하는 말을 캐치해서 빨리빨리 제공해드리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먼저 던지면서 친근감을 형성하는 고객분들도 웃으시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업무가 처리되는 것. 근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오래 기다린 고객들 아까처럼 짜증낼 수 있어요. 무슨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고객을 안심시키고 이 고객을 진정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고객님 보세요. 지금 고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일 이렇게 처리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고객님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그다음에 혹시 저희로 인해서 저희 서비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저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님께 맞춰드리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최대한 마음을 달래주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하시고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영업 노하우가 전 되실 것 같아요. 자, 힘든 점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직 업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근무하는 지점은 내전 고객이 많다 보니까 아직 손도 느리고 업무도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럴 때 혼자 속상할 때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냐면 신입이면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인사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돼요. 제가 이제 품위서를 써서 3월달 말에 고용보험을 보통 납부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나가는데 정말 저도 고용보험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 때 되면 와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왜 나는 바보 같을까? 정말 이거 쉬운 부분이고 저렇게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지신 분들 아니면 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고작 이 일 하려고 왔어? 근데 고객님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고객들한테 하는 그 고객들이 나한테 하는 그런 욕 듣고 그만두려고 이런 회사로 온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언제 많이 오냐? 입사하시면 바로 올 거고요. 3개월까지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한번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나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게 되는 일은 거의 루틴한 일들이에요. 대단히 창의적인 일을 한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프로세싱에 맞는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버티시면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다양한 업무 하잖아요. 3개월 됐는데 은행은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취업 후 느낀 점 무엇이냐? 은행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은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꿈의 직장이다. 정말 여러분들 은행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몰랐죠, 이분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알고도 입행을 했지만 와, 그걸 알고도 입행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은행 일은 단순히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구에서 상속 관련 업무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인턴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구에서 상속 관련 업무 처리했다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진짜 출납 업무, 여러분들이 뭐 NCS,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최근에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했는데 자녀분들이 부친의 통장을 들고 상속을 위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에서 상속 업무도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업무도 은행에서 맡아 진행하는 거였지 실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니까 은행 하실 분들은 간접적인 영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곳 경남은행에서 일을 배우면서 은행이라는 곳을 만만하게 봤던 제가 바보였다라는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은행에서 하는 일이 다양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났을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어떤 일 합니까? 출납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출납 업무 위에도 저는 뭐 상속 관련 업무라든지 세금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봤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크리티컬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행을 위한 노력, 어떻게 은행 들어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른 동기들에 비해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텔러 자격증이 있었네. 은행 텔러 자격증이 있었고요. 컴활 능력이 전부예요. 하지만 대학 시절에 대외 활동을 많이 했고 현대제철에서 만든 봉사단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큰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정신이잖아요.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희생정신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관시키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상품 세일즈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는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상품 세일즈도 한번 영업활동을 한번 해봤다. 봉사활동도 해봤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은행이 지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활동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결국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이 업무에 연관성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식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공연장 같은 서비스 필드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막 저 손님이 오셨네? 저 손님은 뭘 좋아하시니까 이걸 한 번 더 팔아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욱더 취업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데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변에 같이 입행한 동기들을 보면 자격증이 정말 많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기도 있죠. 자격증이 많지 않은 동기도 있지만 없는 동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지 않은 동기도 은행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본 자질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숫자가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은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지금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감,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적극적인 성격 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분은 말씀하시고요. 실제 자격증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이분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합격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렇다면 은행에 있어서 은행업에 대해 있어서 은행 텔러에 있어서 창구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실제 다른 외환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역량은 무엇이냐? 첫째는 전문성, 둘째는 영업력, 셋째는 친화력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네요. 은행에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관련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금융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은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규정,
은행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어떤 산업보다도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굉장히 확실하겠죠. 이 규정을 알아야 된다. 또 다양한 법률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은행은 상품을 세일즈하는 곳이니까 고객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친화력 필요하다.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팔 수 있는 영업력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영업력도 있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머스트헤브 아이템 끝났네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은행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배님 했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기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세 번째는 적극적인 성격 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여러분들의 은행 들어가기 위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주로 은행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역량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역량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사라고 한다면 증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을 최대한 연관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직무타파 한 7차례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후 이제 3월 달에도 같이 나머지 이제 직무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취업 준비의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